대륙간 네, 지금 두 정상 내외가 공식 만찬을 마치고 환송식 행사장으로 서서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집 마당에 마련된 단상 위로 두 내외가 서서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식 만찬이 예정보다 30분 정도 더 늦어져서 환송식 일정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평화의 집 마당에는 수행원들이 나와서 도열해서 두 정상 부부 내외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평화의 집 마당에 설치된 관람대에 두 정상 내외가 남북 수행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자리에 착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표정이 참 밝은데요. 만찬에서도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영상을 시청하겠는데요. 이 영상의 이 제목은 하나 된 봄입니다. 네, 이게 오늘 이제 환송식 마지막 행사인데요. 네. 이 행사 일정을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이호영 기자. 네, 이 환송 행사는 영상을 시청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국악의 연주로 아리랑 등의 이제 간단한 공연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측이 북측 인사들을 배웅하고 떠나는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요 영상물을 시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상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이 하나된 봄이라는 영상물의 내용은요, 한반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영상과 음악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백두대간의 산과 강이 도도히 흐르는 이 땅에 바람이 불면서 천지가 열리고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모습을 영상쇼에 녹였습니다. 특히 이 평화의 집 외벽 전체를 스크린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의 어떤 IT 기술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장르가 복합된 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영상이 비춰지고 있는 저것이 평화의 집의 외벽입니다. 저 앞에 지금 남측, 우측에 현장 음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환송 행사의 영상쇼 하나의 봄 감상하셨습니다. 여러 음악이 변주돼서 흘러나왔는데요. 아리아랑도 나왔고요. 또 새야새야 파랑새야도 들을 수 있었고 또 끝으로 고향의 봄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또 신하위와 또 오케스트라 합창단 사물놀이가 어우러진 굉장히 다채로운 공연이었고요. 네, 평화의 집 전면에 설치된 대형 무대, 또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정상회담 환송 공연 행사를 두 정상 내외가 함께 관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매벽에 이거는 두 정상의 오늘 오전 모습도 나오네요.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 참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환송 행사의 주제는 하나의 봄입니다. 우리 역사의 희로애락과 고향을 상징하는 다양한 음악과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쇼와 국악, 그다음에 오케스트라와 사물놀이 등을 이용해서 한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다양한 공연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이 굳게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사이에 부쩍 가까워진 걸 저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앞서서 이 만찬에서 있었던 건배사도 일부 지금 내용이 정해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오늘 김 위원장과 진심을 다해 대화했다, 마음이 통했다.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 공존을 하는 새 길을 열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도 감개무량하다. 그리고 오늘 합의한 대로 수시로 때와 장소에 가림 없이 격식 없이 문 대통령과 만나서 우리가 갈 길을 모색하고 의미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 두 정상이 부부 동반 만찬을 통해서 전 세계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두 정상이 만났고요. 앞으로 연락사무소도 설치가 될 것이고 또 직통 전화도 있으니까 앞으로 교류를 쭉 이어나가실 것 같고요. 또 이제 문 대통령이 가을에 평양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네, 간략한 환송 행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김정은 위원장 부부를 환송하기 위해서 판문점 군사분계선 쪽으로 서서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두 정상 뒤로 김정숙 여사, 이설주 여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뭔가 귓속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초면이지만 그래도 많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남측 수행원들, 만찬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아쉬운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표정들이 굉장히 밝은 걸 보니까 만찬을 하면서 또 즐거운 또 공연을 보고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워낙에 많은 성과를 내서요. 다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식 만찬과 이 환송식 행사에는 남측의 수행원 30여 명, 또 북측의 수행원 20여 명에서 대략 60여 명의 수행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예정보다 1시간가량 길게 만찬이 진행된 걸로 봐서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을 했던 솥대길을 통해서 서서히 두 정상 내외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측 수행원들인가요? 남측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군요. 취재진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예. 다시 두 정상이 마주 섰습니다. 다시 한번 두 정상의 손을 마주잡고 또 가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을 하면서 2018 남북 정상회담 대단원의 막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을의 회담을 또 한번 기억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끝인사는 뭘로 하실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까지 가서 마중을 했듯이 이번에는 군사분계점까지 또 함께 도보를 걸어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네. 이제 북측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차량을 타고 북측으로 이동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했고요. 비서주 여사도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손을 남측 수행원들 그리고 남측 대표단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이제 차량을 타고 북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12시간 가까운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측 김정은 위원장과 그 일행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판문점 북측 통일각 쪽으로 서서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북측 경호원들이 철통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 주변으로 경호원들 10여 명이 거요를 해서 호위를 하며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로써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시작된 남북 정상회담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차량을 이동해서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북측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저 길이 바로 과거 정주영 명예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을 했던 솥대 길입니다. 저 길 오른쪽으로는 판문점 북측 판문각이 있고 그 뒤로 다시 통일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긴 일정을 마치고 김 위원장 내외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두 정상이 오는 가을 문재인 위원장의 답방을 약속을 하고 이렇게 정상회담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 내외도 수행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탄 차량 주변으로 남측 수행원들이 도요를 해서 박수를 치며 문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위에는 국군 군악대 또 의장대들이 도요를 해서 문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통 의장대도 보이고요. 아침에 거슬러 올라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 내려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측으로 청와대로 복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이렇게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가을의 만남을 기약하면서 이 두 정상 내외는 이제 다시 본인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12시간의 일정을 마치고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홍 실장 전문가 모시고 오늘 남북 정상회담 세부적인 내용과 또 의미 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실장님. 예, 오늘 12시간 가까운 그 정상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선언문 자체의 내용도 상당 부분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나왔다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판문점을 통한 회담 체계, 상시적으로 가능한 회담 체계를 만들었다. 네.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도약대를 합의문 내용에 담았다. 그리고 비핵화 문제, 평화정착 문제가 아주 기대 이상으로 진전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로드맵 실행이 이제 전개되는 로드맵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인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환담 과정에서도 그렇고 계속 강조했던 얘기가 뭐냐면 계속 속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실제 김정은 위원장도 속도를 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마 이런 템포와 속도로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간다라면은 향후 올해 안에도 상당한 성과가 또 계속 나오겠지만 내년에는 보다 더 진전된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였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표명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일단 오늘 환담 과정에서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은 솔직하고 진중한, 그러니까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과거에 좋은 합의들이 많았고 이행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제 이행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본인은 여기서 굉장히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않고 합의를 갖다 만들어내면 충실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밝혔지만 실제 합의 내용도 상당 부분 진전돼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나 여러 차례 이제 걸쳐 있는 그 회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진전시키고 비핵화 의지를 보다 확실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측면으로 우리가 계속 견인하고 유도하고 촉진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증진 역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였는데요.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예, 가장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개성에 남북 간의 당국자들이 상주하면서 같이 공동 사무소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경협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문제까지 또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포괄해서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공동의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에도 그런 상설적인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상설적인 기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연락사무소 개설이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아주 첫걸음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중요하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정리화되고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남북미까지 포괄하는 전반적인 어떤 얘기의 채널들이 만들어질 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8.15의 그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문제까지도 이제 사실상 합의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해 지역에서의 어떤 우발적 충돌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 조치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DMZ, 특히 이제 여기 비무장지대로 화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실무적인 회담들이 계속적으로 연이어져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급물살 타고 남북관계의 개선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전환점을 만든 아주 획기적인 선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특히 주목된 남북관계 부분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인상 깊은 점이 일체 적대 행위를 이제 중단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또 군사 실무회담도 뭐 열릴 것이고 이제 할 예정인데 이런 적대 행위 중지가 갖는 의미랄까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이제 92년에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이제 그런 불가침에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이미 합의된 바도 있고, 그 위에 1차, 2차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그런 평화와 공존에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 부분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켜지지 못한 것이었죠. 근데 요번에 상당히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 리명수 참부장과 그다음 박용식 인민무력상이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수행자로. 이 두 사람은 사실상 북한의 현장 지휘 계통에서는 가장 높은 급에 있는 수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민무력상 같은 경우는 군 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우리의 국방부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가 고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수행자로 내려왔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 합의문에 담겨져 있는 군사적 신뢰 조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이 군부를 대동함으로써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남북 1, 2차 회담에서는 사실 합의된 내용이 이행이 조금 덜 된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이행 부분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이호연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많은 부분을 합의를 하고 그것을 문서로 남겼지만 이행되지 못해서 또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수행원들의 면면을 좀 보더라도 홍민 박사님 지적하셨듯이 이제 실질적으로 군의 어떤 투톱
그리고 외교 라인의 쌍두마차가 다 함께 내려와서 공식 수행을 했거든요. 이런 수행원의 구성을 보아도 뭔가 좀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하고자 하는 좀 의지가 보였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합의만 해놓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이행에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정상회담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